안녕하세요. 또 반갑습니다. 풀만한가요? 시간 안 모자랐어요? 모자랐어? 말을 하세요. 시간 모자라신 분? 남으신 분? 딱 맞아? 제가 23분을 드렸는데 실은 이제 20분 만에 풀어야 되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생물이 좀 어렵죠. 시간이 좀 더 걸리고. 그래서 다른 과목에서 보통 시험 볼 때 다른 과목의 시간을 조금 줄이고 그리고 생물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3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시간을 좀 더 드릴 수도 있고 덜 드릴 수도 있고 20분 이상은 드릴게요. 그리고 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시간 재서 23분입니다. 23분, 1회는 23분에 보셔야 되고요. 반드시 먼저 풀어보시고 중간에 책을 찾아보신다거나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쭉 풀어보시고 이제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정답지가 따로 안 나가기 때문에 정답을 먼저 불러드릴게요. 우선 문제 표시하지 마세요. 어차피 해설하면서 문제 다시 할 거니까 여러분 답안지에다가 집에서도 답안지에다 먼저 정답을 체크하면서 채점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에 3번, 2번에 4번, 3번에 4번, 4번에 4번, 5번에 3번, 6번에 1번. 시험 하지 말라니까. 답안지다 하라고. 답안지다. 그래야 채점하기 쉽죠. 7번에 4번, 8번에 2번, 9번에 4번, 10번도 4번, 11번도 4번, 12번도 4번. 왜 이렇게 많어? 13번도 4번, 14번은 1번, 15번 1번, 16번 4번. 다 4번이네? 다는 아니고 거의 다. 17번에 2번, 18번 4번, 19번 4번, 20번 4번. 제가 문제를 낼 때, 보통 이제 출제자들이 할 때는 뭐 1, 2, 3, 4를 골고루 이렇게 배열하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딱 그 규칙이 딱 정해진다면 모르는 거 찍었을 때 또 맞추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되게 문제를 낼 때 되게 꼭 그렇진 않습니다만 그 선택지가 긴 거를 뒤로 보내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또 다음 시험에서 또 4번이라 다 찍으면 안 된다. 자, 채점하세요. 자기 점수 한번 써보세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그래. 몇 개 틀렸어? 말 안 해? 65점 이상 손 들어보세요. 잘했습니다. 제가 난이도를 조절을 하면서 냈는데 제가 난이도 상으로 낸 문제가 7문제니까 7문제를 틀려다 치면 65점이죠? 65점이면 이상이면 잘한 겁니다. 혹시 100점 있어? 95점, 90점 아주 훌륭합니다. 85점 대단합니다. 80점, 75점, 70점, 65점. 그 밑에는 안 물어볼게요. 문제가 쫄깃쫄깃하죠? 대부분의 문제는 제가 직접 출제하였고 일부 문제는 다른 교재에 또 다른 문제에 있는 거를 변형시켜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럼 서울시 2월 23일에 보는 서울시 시험의 난이도는 어떨 것 같느냐? 이거보다 쉬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전반적인 최근 몇 년간의 출제 난이도를 봤을 때 이거보다는 약간은 쉬울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있을 서울시 6월 시험도 뭐 그 정도 난이도 될 것이고 비슷하게. 자, 1번부터 해설 들어갈게요. 진핵세포의 유전자를 박테리아 세포 내에서 발현시키는 경우에 진핵세포와 원핵세포의 유전자 발현 체계에 존재하는
차이로 인해 어려움이 종종 생긴다. 이 어려움이 뭐냐 이런 얘기죠. 아까 답은 3번이라고 불러드렸는데 어려웠죠. 기억부터 볼게요. 박테리아 세포에서는 RNA 스플라이싱 기작이 없죠. 그래서 핵 속에는 진핵세포 핵 속에 있는 유전자를 잘라다가 뭘로 잘라? 제한요소. 그래서 이제 플라스미드, 세균의 플라스미드에 붙여주는데, 그래서 세균의 플라스미드도 역시 제한요소로 자르는데 동일한 종류의 제한요소를 이용해서 잘라야 되죠. 그래서 인간의 핵 속에 있는 유전자를 플라스미드에다 이제 삽입하는데, 삽입할 때 연결시켜주는 효소, 연결효소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DNA 리가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제조합 DNA를 세균 속에다 집어넣으면 세균은 이제 물론 복제하고, 그래서 이제 그 세균이 DNA 복제하고 세포 분열하고, 그럼 세포 숫자가 늘어날 텐데, 그럼 그 각 세포들은 그 대장균이라고 합시다. 그 대장균 세포들은 그럼 이제 전사 과정이 일어나고 해독 과정을 통해서 폴리펩타이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그 단백질은 그 진핵세포가 만들어내는 단백질과 다르죠. 왜냐하면 진핵세포의 핵 속에는 인트론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시험에는 인트론이라는 단어로 출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균은 인트론이 없죠. 그래서 인트론에는, 진핵세포의 인트론에 있는 그 염기서열도 아미노산을 지정해버리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단백질이 만들어지죠. 진핵세포의 경우에는 DNA로부터 전사 과정을 통해서 프리-mRNA를 먼저 만들고, 물론 이 RNA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프리-mRNA, 그래서 이제 이 프리-mRNA에는 엑손과 인트론이 모두 들어있죠. 그런데 스플라이싱 과정을 통해서 인트론을 제거하고 엑손끼리 연결을 하죠. 그래서 진핵세포에서는 인트론에 있는 정보는 아미노산으로 발현되지 않죠. 물론 대체적 스플라이싱 과정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 이론반에서 또 다른 문제풀이에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 대체적 스플라이싱을 통해서 실제 유전자는 한 종류라도 유전자보다 더 많은 종류의 폴리펩티드가 합성될 수 있죠. 진핵세포는 이러한 어쨌건 RNA 스플라이스, 프리-mRNA 만들고 RNA 스플라이싱 과정을 통해서 인트론을 제거한다. 그런데 세균은 그러한 과정이 없다. 매우 중요합니다. 니은 진핵세포와 원핵세포의 프로모터와 DNA 조절 서열의 차이가 있다. 자, 그럼 이제 기억을 해결하는 방법부터 생각하고 갑시다. 기억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포질에 있는, 그러니까 이 스플라이싱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숙한 mRNA를 만들어내면, 물론 이 RNA 스플라이싱 과정 외에도 이에 앞서서 구안인 캐핑이 5번 탄소 쪽에 일어나고 3번 탄소 쪽에 또 폴리에틸렌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가공 과정을 다 거쳐야 이 mRNA가 핵공을 통해 세포질로 빠져나갈 수 있죠. 그래서 그 mRNA를 가져다가 그 mRNA로부터 DNA를 만들죠. 그런데 그 DNA는 이 mRNA와 염기서열이 상보적이죠. 그래서 상보적 DNA라는 뜻에서 cDNA, Complementary DNA. 그런데 이 과정은 RNA로부터 DNA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역전사 효소를 쓰죠. 이 효소 이름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mRNA가 한 가닥, cDNA도 한 가닥, 그러니까 한 가닥짜리 cDNA를 만들고, 그런데 이 한 가닥짜리인 상태에서는 플라스미드에 끼워 넣을 수가 없겠죠. 플라스미드는 두 가닥이니까. 그래서 나머지 한 가닥을 더 만드는데, 이때는 cDNA를 주용으로 만들죠. 그럼 cDNA로부터, 물론 이것도 이제 cDNA라고 표현을 하는데, 두 가닥짜리 cDNA를 만드는데, 이때는 DNA를, 아까는 RNA를 주용으로 해서 DNA를 만드니까 역전세소고, 이번에는 DNA를 주용으로 해서 DNA 만드니까 DNA 중합효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DNA 디펜던트 DNA 중합효소라고 부르죠. 그런데 아까 역전사효소는 굳이 얘기하자면 RNA를 주용으로 해서 DNA를 만드니까 RNA 디펜던트
DNA 중화효소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의존성이라는 뜻이에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 cDNA는 이제 인트론이 제거됐다. 그래서 이 cDNA를 플라스미드에 넣어줘서 플라스미드 삽입하고 그것을 다시 대장균과 같은 세균에 넣어줬을 때 또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단백질 합성 과정은 세균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 세균의 그럼 이제 cDNA로부터 이제 숙주세포 세균 속으로 끼어져 들어갔죠. 그럼 DNA로부터 RNA를 만들어야 되고 mRNA 그리고 그 mRNA 정보를 읽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이 과정에 이제 RNA 중합효소가 관여하는데 그 RNA 중합효소는 세균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이 프로모터가 요 진핵세포 거라면 이 RNA 중합효소가 진핵세포의 프로모터에 결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균의 프로모터가 또 필요하죠. 세균의 프로모터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니은 그 내용입니다. 진핵세포와 원핵세포의 프로모터와 DNA 조절 서열의 차이가 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원핵생물의 프로모터를 그 플라스미드와 같이 유전자를 옮겨주는 DNA를 다시 벡터 DNA라고 하죠. 벡터 DNA. 그래서 이제 발현 벡터를 사용할 때 원핵생물의 강력한 프로모터를 갖는 발현 벡터를 사용해야 되죠. 이 문제점과 함께 해결책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니은 니은 이제 알겠죠? 대답을 해요. 알겠죠? 디귿. 박테리아 세포에서는 단백질 합성 후 당화, 지질 첨가 등의 변형이 없다. 자, 여기 만들어진 단백질이 이제 진핵세포에서는 되게 물론 이제 아미노산으로만 연결된 단백질도 있지만 그렇게 폴리펩타이드를 만들어낸 다음에 거기다가 탄수화물을 붙이죠. 그 탄수화물을 붙이는 것을 당화라고 하죠. 그런데 그 당화가 맨 처음 어디서 일어나냐면 조면소포체에서 일어나죠. 물론 활면소포체에서도 일부 일어납니다. 보통 교재는 언급이 없습니다만 활면소포체에서도 일부 단백질의 변형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폴리펩타이드는 어디로 이동하냐면 골지체로 이동하죠. 골지체에서 더 많은 변형이 일어나는데 일부 잘라내고 일부 더 붙이고 탄수화물을. 그런데 세균은 그러한 과정이 없습니다. 지질 첨가 등의 변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으로만 구성된 폴리펩타이드를 만드는 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당단백질이나 지단백질 이런 거 만들 때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 지금 세균 속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는 단백질 합성 후의 가공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진핵세포는 단백질 합성 후 가공 과정이 일어나겠죠. 그럼 숙주세포로 세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핵세포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효모를 이용합니다. 효모세포를. 효모세포는 대장균과 같은 세균처럼 배양이 쉽고 그러면 효모도 플라스미드